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조용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국 자동차 제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 중입니다.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차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으며 생산 비용까지 더 저렴한 차량입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차량은 2025년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대는 이 경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BMW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는 선언합니다. 그들은 모든 한계를 깨고 새로운 세대의 수소 엔진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정의할 준비가 되었으며 어떤 자동차 회사에도 뒤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소만 찬양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모든 것을 해부할 것입니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생산 비용, 인프라,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뒤에 숨은 의문들, 수소와 전기, 과연 무엇이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미래일까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1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15,000 구독자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수소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5년간 12억 달러를 수소 연료 차량, 연료 전지, 그리고 관련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기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던 때였으며 오염이 인류에 대한 글로벌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즉 수소연료 이니셔티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미국의 외국산 석유 의존도를 줄이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소 차량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1966년 포르쉐 911S, 람보르기니 미우라, 폰티악 GTO와 같은 전설적인 차량들이 주목받던 시기에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조용히 탄생했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차량에 저장된 압축 수소를 사용합니다. 전기차가 완충에 몇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수소차는 연료를 채우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수소차가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배기가스가 없고 배기관에서 물만 배출되며 오염이 전혀 없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봅시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수소는 기대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수소는 서류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수소차가 매력을 잃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둘째는 효율성, 셋째는 편의성, 넷째는 환경적 영향, 그리고 다섯째는 경쟁. 네, 우리는 테슬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 우리는 이러한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약속들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동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는 산타페 FCEV를 선보였는데 이는 그들의 첫 연료전지차 원형이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산타페의 75kW 연료전지를 엔진룸에 장착한 차량이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단지 10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투싼 FCEV가 등장했으며 80kW 연료전지를 장착해 주행거리가 152마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현대는 개선된 100kW 연료전지를 탑재한 투싼 FCEV 두 번째 세대를 선보였고 주행거리는 186마일, 최고속도는 시속 99마일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흥미로워진 때는 2013년 현대의 수소에 대한 열정이 투싼 935 FCEV로 결실을 맺으면서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수소 연료전지차였습니다. 마치 성공한 과학 실험 같았죠. 100kW 연료전지, 주행거리 369마일, 최고속도 시속 100마일. 판매량은 테슬라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시작으로는 의미 있었습니다. 2018년에 현대는 잠깐만요라며 넥소를 공개했습니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이 차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95kW 연료전지, 주행거리 380마일, 최고 속도 시속 111마일. 게다가 IHS로부터 탑 세이프티 핑 플러스 상을 받았습니다. 수소차로는 최초였죠. 판매 실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에 글로벌 수소차 판매는 8.8% 증가하여 전년도에 14,789대에서 16,195대에 달했습니다. 현대는 2022년 첫 10달 동안 수소차 판매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자는 토요타의 미라이 FCEV였습니다. 연간 데이터는 또한 현대가 2018년 이후 경쟁자들보다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좋아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현대가 잘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토요타, 혼다, 현대 같은 브랜드가 테슬라와 경쟁하려면 판매량을 10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 브랜드는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큰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미라이는 정가 $50,000에서 6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사들은 처음 3년 동안 $15,000의 연료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0,000짜리 차가 $20,000 미만에 게다가 10만 킬로미터 무료 연료까지. 현대 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수소 열풍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로봇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그는 수소 기반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40년까지 수소 기반 이동 솔루션의 라인업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가 전기차에 전력을 다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경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센터를 이끄는 김세훈이 말했듯이 완벽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전기와 수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장의 카드를 손에 쥐는 게 좋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달리 현대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가 말하듯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도로에 수소차가 더 많습니다. 현대는 2030년부터 매년 최소 50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또한 울산에 H2 시범 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해안 중심지는 수소의 원더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연간 13,000톤의 액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2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2030년까지 약 67,000대의 연료전지차를 도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지개와 수소 거품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연료 충전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소 충전소는 단지 107개에 불과하며 한 개를 건설하는데 약 $200만 듭니다. 다음 문제는 수소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토요타의 최신 수소 엔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렉서스 RCF의 5리터 V8 엔진을 기반으로 수소로 작동하도록 수정된 것입니다. 세 가지 엔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요타의 또 다른 인기 수소차인 미라이, 그리고 토요타의 새로운 H2 엔진의 기반인 렉서스 RCF,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엔진 자체입니다. 미라이와 RCF는 비슷한 주행거리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RCF 같은 스포츠카를 수소로 운행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17.4갤런의 연료 탱크를 수소로 채운다고 가정합시다. 수소는 저장 전에 약만 psi의 압력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먼저 이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압축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라이는 142리터 탱크에 약 5.6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RCF의 17.5갤런 탱크로는 약 2.6kg의 수소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의 수소로는 50마일만 갈 수 있으며 이는 조심스럽게 운전할 때입니다. 이상적인 주행거리인 약 300마일을 달성하려면 엔저니링 익스플레인드라는 다른 채널에 따르면 차에 필요한 탱크의 수가 엄청납니다. RCF의 탱크 크기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배터리는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더 나은 주행거리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소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는 수소를 기체 대신 액화하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소를 액화하면 저장 용량을 75%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소를 액화하려면 섭씨 영하 253도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북극 1000피트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BMW가 하이드로전 7로 비슷한 시도를 했을 때 차는 약 17시간 후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춰 있는 동안 연료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결국 연료 탱크는 비워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대 광고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주장이 전기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낙관적으로 접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935를 출시한 이후 현대는 현재 업데이트된 버전을 판매 중이며 차세대 넥소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현대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수소 엔진에 전력을 다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여러분도 이 연료 옵션이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기술이 우리를 뒷받침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적절한 발전과 기술로 수소가 대중화되어 오늘날 우리가 가진 3가지 주요 연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모든 구석에서 최신이고 멋진 정보를 계속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